유전성 출혈장애는 세계 도처에 있는 수백만 남녀와 어린아이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는 출혈장애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혈우병 A와 B, 증상을 보이는 혈우병 보인자, 폰 빌레브란트병, 희귀한 응고인자 결핍증, 유전성 혈소판 장애 같은 것들이죠. 건강한 사람이 혈관을 다치면 출혈이 시작되고 피가 새어나옵니다. 출혈을 느리게 하기 위해 혈관이 바짝 조여집니다. 혈소판이라 불리는 혈액세포가 막의 역할을 하여 구멍을 기어막습니다. 그 다음 혈액의 일부인 여러 응고인자들이 함께 마개 위에 피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마개를 더 단단하게 하면서 출혈이 멎게 됩니다. 출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응고인자나 혈소판이 부족하거나 기능장애가 있어 다쳐도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응고인자들이 만드는 핏덩어리가 약해서 출혈이 정상인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부족하거나 기능장애인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면 출혈이 멎습니다. 혈우병은 남아 5,000명에 약 1명꼴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중증일 때는 매우 심각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혈우병 A는 8번 응고인자가 결핍된 것이고 혈우병 B는 9번 응고인자가 결핍된 것입니다. 혈우병은 유전되는 질병입니다. 혈우병 유전자는 X염 색채로 옮겨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약 30% 정도는 가족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관절과 근육에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응고인자를 보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의 혈우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 75%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혈우병은 제 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24살인데 무릎 치안 수술을 해야 됐죠. 몸에 몇 군데에 꽤 심한 관절염이 있고 회족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엄청난 통증을 겪을 텐데 그건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혈우병을 관리하기 위해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과 함께 응고인자를 맞으며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킵니다. 또한 혈우병 치료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혈우병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혈우병이 주로 남성에게 영향을 주는 반면 혈우병 유전자를 지닌 여성은 보인자라 불리며 이들은 이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인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각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월경, 출산, 외과적 수술 중에 과도한 출혈 등 출혈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 폴에게 혈우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보인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장시간 출혈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출혈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인자였는데도 왜 그런 자각 증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혈장애인의 엄마들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에 너무나 몰두하는 바람에 자신의 그런 자각 증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서야 증상을 보이는 보인자들이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배우고 치료센터와 교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성만이 증상을 보이는 보인자가 될 수 있지만 폰 빌레브란트 병은 남녀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유전성 출혈 장애지만 이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 극히 소수만이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혈우병의 보인자들과 마찬가지로 폰 빌레브란트 병은 진단이 어렵고 특히 여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여성의 경우 출산이나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폰 빌레브란트 병이 있는 여성이 이 진단을 받는 데는 평균적으로 거의 16년이 걸립니다. 나는 2살 때 폰 빌레브란트 타입 3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우 심한 잇몸 출혈, 관절 출혈과 월경 과다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언니와 같은 삶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보충요법과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잇몸 출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독서와 영화 보러 가는 취미 활동을 하고 쇼핑도 하며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희귀한 응고인자 결핍증은 사람들에게 인자 중에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이 인자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출혈장애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희귀한 인자결핍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녀 똑같이 걸릴 수 있고 특히 여성은 월경과다나 출산 후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 때문에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이 증상들은 폰 빌레브란트 환자들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혈우병 A와 B와는 많이 다릅니다. 혈우병 A와 B의 진단과 관리에는 이제까지 많은 진전이 있지만 희귀한 인자결핍증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진단되어도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혈우병 A나 B와 같은 수준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약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모든 경우에 진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의 극소수뿐인 희귀한 일본 응고인자 결핍증 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도전에 맞서 왔습니다. 흔치 않은 희귀한 출혈장애들이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친구, 가족, 심지어 몇몇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내 몸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내가 알려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혈소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타박상, 코피 등 매우 어렸을 때 나타나는 모든 다양한 출혈 상황에 매우 심각한 출혈 장애로 나타납니다. 혈소판 결함으로 인한 중증의 출혈이 있는 사람들은 혈소판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고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출혈장애는 심각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종합적 의료관리와 응고인자 보충요법을 포함한 출혈장애 관리의 진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출혈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혈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완치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태어난 것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혈우연맹의 임무는 유전성 출혈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세계 도처에 어디에 살든 만족스러운 수준의 관리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환자 단체, 출혈장애 환자,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력을 통하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wfh.org/whd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